살면서 문득 아니면 뭐 세상을 향해서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, 네.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겠죠. 오늘은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가진 자료, 당신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게 두려움이랑 막 정면으로 싸우라 이런 게 아니고요. 오히려 내 안에 힘을 키우는 다른 길을 보여주더라고요. 맞아요. 이 자료가 던지는 어떤 핵심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이나 뭐 인정 이런 거 말고요. 오로지 그냥 내 자신? 특히 내 기술이 나아지는 거.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가 될 수 있나 하는 거죠. 와, 시작부터 확 끌리는데요. 이 글을 보면 두려움의 반대편에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. 네네. 근데 그 자신감이 뭐 박수갈채나 사람들 인정 이런 외부적인 게 아니고요. 아주 조용하고 되게 개인적인 순간에 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랄까 어제보다 내가 이걸 조금 더 잘하게 됐네 하는 걸 스스로 딱 알아차리는 순간이에요. 바로 그거죠. 네. 그게 핵심이에요. 자신감의 진짜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. 남들이 알아주든 안 하든 어쨌든 내 스스로가 내가 이걸 좀 더 잘하게 됐구나 하는 그 느낌. 그 아주 내밀한 감각이요. 아, 그게 바로 두려움에 맞서는 첫 번째 실마리라는 거죠. 시작점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부에 있다는 거. 그래서 그런지 이 글에서는 만약 당신한테 잘하는 게 딱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서 한번 갈고 닦아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깊이 파고들수록 그게 당신만의 단단한 길이 되고 거기서 피어난 자신감이 용기가 된다. 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참 와닿았어요. 그렇죠. 그 하나의 기술이라는 게 그냥 뭐 재주, 이걸 넘어서 어떨 때는 삶을 지탱하는 닷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통찰인 거죠. 아, 닻이요. 네, 꾸준히, 정말 꾸준히 연마한 기술은 뭐 소박하게나마 먹고 사는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게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이렇게 꽉 누르고 있던 어떤 보이지 않는 두려움 있잖아요. 그 벽을 깨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혹시 지금 당신에게 딱 떠오르는 그런 하나의 기술 있으신가요?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근데 그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 대해서도 되게 현실적인 시간표 같은 걸 제시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시간 개념이 나오죠. 1년 정도 하면 이제 좀 알겠다. 이런 자신감이 살짝 생기고 한 3년쯤 하면 깊이가 좀 생기고 그렇죠. 10년이면 뭔가 이제 완성되는 느낌. 20년이면 와, 진짜 장인의 어떤 품격 같은 게 보인다, 뭐 이렇게요. 네네. 근데 물론 전제가 있었죠. 매일 정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요. 이 시간 개념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각 단계마다 어떤 질적인 도약이 있다는 거. 질적인 도약. 네. 그리고 그 도약은 반드시 그 집중된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. 이게 핵심입니다. 특히 뭐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. 이렇게 좀 망설이는 분들한테는요. 네. 단 1년이라도 제대로 집중하면 삶의 후반부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고 나한테 아직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살아있는 자신감, 이걸 되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와, 정말 그러네요. 결국은 꾸준한 실행, 그냥 하는 것,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. 근데 그 꾸준함이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. 이 글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. 맞아요. 어렵죠. 하다 보면 지겹고 어떨 땐 좀 외롭고 이거 해서 뭐 누가 알아주나? 내 실력은 왜 이렇게 안 늘지? 이런 회의감이 막 밀려오는 순간이 꼭 온다고요. 네, 있죠. 근데 이 글에서는 바로 이 시기를 변곡점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예, 여기서 그 진화의 법칙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. 진화요? 네. 뭐 생물의 진화처럼 기술을 익히거나 개인이 성장하는 것도 이렇게 길게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지나야만 다음 단계로 확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사실 내면에서는 그 다음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계속 쌓고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. 그렇군요. 보이지 않게 쌓이는 거네요. 네, 이 침묵의 시기를 견뎌내는 힘, 그 힘이 단순히 기술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두려움 없는 상태로 바꾸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. 와, 깊은데요.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저는 딱히 뭘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?
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. 네, 그럴 수 있죠. 이 글은 그 말이 어쩌면 그 마음속에 숨겨진 욕심 때문일 수도 있다고 좀 날카롭게 지적해요. 아, 욕심이요? 네.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가도 나는 재능이 없어 하고 금방 포기하잖아요. 근데 그 마음 밑바닥에는 사실 내가 그리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그려야지 하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높은 기준선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아, 타인과의 비교나 아니면 너무 높은 자기 기대치. 그런 걸 욕심이라고 표현한 거군요. 네. 그래서 이 글은 아주 단순한 사실을 다시 떠올려줘요. 뭐냐면 손가락이 움직이면 그림은 나온다. 이거예요. 하하. 네. 그렇죠.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그리는 행위,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. 비교하는 마음 없이 그냥 꾸준히,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만의 색깔, 자기만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는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대신에 이게 내 것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. 어떤 희망을 주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핵심은 비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오늘도 일단 해보는 것 이건가요?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네. 듣다 보니까 결국 이 글이 말하는 두려움 극복 방법은 딱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. 어떤 거죠? 바로 남을 의식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하는 태도 이거 아닐까요?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그렇게 욕심,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나 과도한 기준 같은 걸 딱 덜어내는 순간에요. 이전에는 나를 막 주눅들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흥미로운 도전 과제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의 불씨로 확 바꾼다는 거예요. 이런 관점의 전환이 정말 놀랍다고 강조하더라고요. 네, 매일매일의 그 작은 향상들, 작은 발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삶 전체를 바꾸는 커다란 강줄기가 될 거다. 이런 비유도 참 인상 깊었고요. 정말 멋진 비유네요. 근데 혹시 한 분야에만 이렇게 집중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? 그런 사람들을 위한 조언 같은 것도 있었나요? 네. 흥미롭게도 그런 경우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. 뭐냐면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해도 괜찮다고 덧붙이더라고요. 정말요? 네. 특히 좀 주의력이 여러 곳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, ADHD 성향이라고도 하죠. 그런 분들께는 오히려 이 방식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해요. 오, 의외인데요.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전제는 똑같아요.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각각의 임하는 자세는 마치 하나를 대하듯이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냥 막 분산되는 게 아니고요. 여러 영역에서 집중된 꾸준함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.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여러 개를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에 대한 태도는 같아야 한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발췌문은요. 두려움이 하는 감정 자체를 막 없애려고 싸우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내가 잘하는 것 하나를 찾아서 꾸준히 키워나가라고 말하네요. 네,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채우고 결국 그 힘으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방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결국엔 외부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의 성장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. 이게 핵심이었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자료는 깊이 있는 숙련을 위해서 한 우물을 파는 길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또 동시에 여러 관심사를 꾸준하게 탐색하는 길도 괜찮다고 열어두고 있어요. 네. 당신의 현재 상황이나 기질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은 어떤 방식이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? 하나의 분야에 깊이 한번 빠져보는 여정일까요? 아니면 몇 가지 관심사를 동시에 꾸준히 탐험하는 그런 여정일까요? 중요한 건 다른 사람 시선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거라는 점이죠. 오늘 당장 아주 작게라도 괜찮으니까 시작할 수 있는 그 꾸준한 한 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